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코리아 맡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사실은 에어비앤비를 좀 플랫폼으로 좀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세계 기업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의 공통점은 그거죠. 자기 자신이 뭔가 에셋을 만들어내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에셋을 갖고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플랫폼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플랫폼이 어떤 특징이 있고 플랫폼 사업을 잘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플랫폼을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시장이에요, 시장. 소비자들하고 연결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은 뭘까요? 구글은 컨텐츠를 자기가 생산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만든 컨텐츠를 소비자하고 연결해 주면서 대신 연결해 주는 대가로 뭘 하죠? 광고를 붙이죠. 그죠? 그리고 플랫폼의 특징은 양쪽 적어도 더블 사이드입니다.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더블 사이드를 넘죠.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광고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두 개의 사이드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은 결국에는 우리 중매자예요. 그죠? 서플라이, 뭔가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거래를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집에 내가 가서 묵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거래를 하려면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뭐 컨트랙을 써야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에어비앤비도 소셜 네트워크로 이 사람이 몇 달이 건너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가 어떤 트랜잭션 코스트를 굉장히 낮춰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는 이유가, 사실 에어비앤비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개의 집이 있는데 예전에는 200만 개의 집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호텔 하나면, 호텔이 물론 방이 비슷비슷하지만 취향이 되게 비슷비슷했거든요. 저 때만 해도 저 때는 폴로 청바지 폴로 티셔츠, 게스 청바지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그런 뭔가 하나에 관통하는 트렌드가 없어지고 각각 컨슈머들의 어떤 취향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하나의 기업이 그런 다양한 취향들을 맞춰주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서플라이어들이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다양한 개인들이 그런 다양한 컨슈머들의 테이스트를 맞출 수 있다는 부분들, 또 플랫폼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카우치서핑이나 다른 데랑 다른 거는 저희는 커뮤니티를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저희 에어비앤비 호스트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집을 빌려주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저희 호스트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하셔서 할 일 없으셨는데 자식들은 다 출가하시고 방이 남았는데 그걸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돈도 버시고 삶의 의미도 찾으신 분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간의 밸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뭔가 우리 제품을 쓰는 사용자를 넘어서 저희를 진짜 인생의 한 부분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커뮤니티의 힘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을 그 전에 에어비앤비 자기 집들에 왔었던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을 이렇게 묶어서 소개해 주는, 아무튼 이런 커뮤니티화 시키는 부분들이 에어비앤비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타겟팅해야 될 건지.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1000명의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을 할 게 아니라 정말 100명의 진짜 미친 듯이 열광하는 사람들을 찾아라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난 시장이고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물건 하나하나 들어오는 걸, 예를 들어서 집이 200만 개인데 200만 개에 어떤 게 퀄리티가 좋은지 아닌지 내가 하나하나 검수를 할 수 없다. 난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극단은 야, 우리 서플라이어들 그냥 다 오픈 시스템 못 믿겠으니까 내가 200만 개 하나하나 등록하기 전에 이게 퀄리티가 어떤지 고시원인지 어쩐지를 내가 다 확인할게. 이런 게 양쪽 극단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하여튼 양쪽 극단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대단한 옵티멀 포인트인지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200만 개 정도의 집이 되다 보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게스트들이 선택을 하세요. 이것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클릭이 있었던 거, 그리고 제일 좋은 별점을 준 게 서치 랭킹에서 맨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떨어지는 거는 계속해서 발라내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이제 뭐 3만 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고시텔 같은 게 이제 숨어 있으면 저희는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있죠. 근데 약간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